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1년째 벌여서 오늘이 꼭 1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1년을 그럼 결산을 한번 해보죠. 전쟁을 벌였는데 무역 갈등을 했는데 그럼 정말로 미국은 이 갑의 위치에서 얼마나 그럼 뭘 얻었고 상처는 그럼 어느 쪽이 더 큰지 한번 따져보죠. 어느 쪽부터 할까요? 중국부터 볼까요? 오대영 교수님? 예, 중국의 경우에는 예. 기존에 미국에 수출해야 됐던 것들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빨리 밀어내줘야 해서 1, 2, 3분기까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4분기 때 결정적으로 확 꺾여서 예. 중국이 대미 수출이 확 줄어듭니다. 사실 아까 우리나라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계나 승용차 쪽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반사 이익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는 줄었지만 미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이 늘어나는 예, 우리는 예. 그래서 한 20% 정도 확 늘었고요. 중국에 예. 대해서는 14% 정도 확 줄어든 게 지난 4, 4분기 때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하는 거는 지난 4, 4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변화가 생긴 다음에 수출에 직접 반영되는 시간에 조금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0년 전, 20년 전에 제 기억에 저희가 젊었던 시절에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시절에 중국에 가보면 이 나라 중국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냐 이렇게 중국을 업수이 여기고 그랬던 시절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계속 고도 성장을 해서 지금 6.5 올해 같은 경우에 6.5% 성장했죠. 6.6%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1990년 이후 최저치래매요. 예, 이게 98년 이후부터 계속 성장세가 고점을 찍다가 지금처럼 6%대 떨어진 건 처음이죠. 이 정도면 중국에서는 경착륙입니까? 중국에서는 예상한 범위, 그러니까 6%대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경착륙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지난 4, 4분기처럼 이렇게 쇼크가 큰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최근에 오대영 교수님 제가 자꾸 중국 여쭤보는 게 중국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중국을 실제로 오가시면서 이제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중국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예.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지난 겨울에. 겨울이면 뭐 최근이시라고 보고.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와 중국 경제가 이게 좀 고생하고 있구나, 고전하고 있구나, 휘청거리구나 이런 거를 학술적으로 만나보면은 그게 느껴지십니까? 실제로는 사실 중국이 수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내수 중심으로 넘어간 게 벌써 10년 됐습니다. 미국에다 물건 팔아먹고 살던 중국에서 이제는 15억 인구를 엔진으로 해서 내수로 확 돌아든 게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뉴노멀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한 지 이미 10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중국이 이제 수출 쪽이 줄어들면 분명히 기업들은 타격을 받는데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지고 직접 가보셔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는 잠시 뒤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필 교수님, 미국과 중국의 1년 무역 전쟁. 자, 결과를 분석을 해놓으면 어느 쪽 상처가 더 큰가요? 교수님 보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상처가 크다고 좀 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초구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사실은 좀 수치적으로 보면 수출은 뭐 11% 줄었습니다만 수입은 32% 줄었으니까 비교해 보면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시적인 그 치수로 나타날 수 있는 호조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도 금융 빼놓고는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좀 설명했지만 중국도 지금 수출 줄면서 줄고 좀 뭐 피해가 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또 조금 견딜 수 있는 내성도 좀 센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 이제 싸움이 길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좋은 부분은 없는데 이게 제가 뭐 정치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럼 이게 이런 행보가 과연 누구한테 정식으로 더 좋겠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중국하고 조금 강하게 가고 나니까 좀 지지율도 막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자기 뭐 이상한 이런 저런 얘기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일도 조금 뭔가 좀 무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정치로 좀 이득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실 그 미국 경제는 호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간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변도 피해는 중국이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중국이 견디기 어려울 거다라는 예, 교수님의 전망. 예. 미국 얘기 좀 조금 더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2차례 더 올릴 거라고 하던 전망을 이제는 금리 올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을 수만은 없다. 미국 경기도 지금 하강 국면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한다고 본 거죠. 미 연준도. 네. 그런데 당초에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 고점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그게 2년 앞으로 당겨진 거죠. 그래서 2017년으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라는 것들이 이제 숫자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좀 성장을 안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 탓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 자체의 경제 둔화가 훨씬 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미국에게도요? 미국에게도 그러고 다. 전 세계에도. 전 세계. 뭐 어차피 이제 성장률을 끌고 갔던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야지 미중 무역 전쟁. 이거 만약 오늘 미중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니다. 이것은 미래 산업에 대한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상수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둔화가 훨씬 더 이 요인이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아주 중요한 영향이라 이것도 벌써 우리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2달 전, 3달 전에 전문가들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전문가들은 그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합의가 되는 순간 뭐가 좋아지냐? 증시에는 굉장히 환영이 되거든요. 증시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증시가 지금 이제 꺾이고 있던 부분, 그것이 다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환호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제 뭐 결말이 나야 된다는 거지. 전 세계 경기 둔화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없는 거다.